그 만약에 주식이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건데 떨어졌다고 했을 때 보통 망연자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자산을 열심히 모아놔서 뭐 적금도 네. 많이 하고 주택 청약도 들어놓고 했는데 네. 그걸 주식을 했다가 어느 정도 날렸다고, 특히 이런 폭락장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쵸. 이런 분들한테 혹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불린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네, 알려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주식을 할 때 네. 자, 회계사가 봤을 때 10억 이상 재산을 불리는데, 회계사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제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질문이기도 저도 했습니다. 청년 때 네네. 열심히 못 살아가지고 제가 네.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회계사의 관점에서. 예, 네. 회계사가 됐고 중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간에 뭔가 나오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쓰는 거를 좀 억제하고 좀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네. 그걸 모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 없는 사실 부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일단 10억 이상 내려면 청년 입장에서 상당히 큰 건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뭔가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 뭔가 좀 단단한 자신만의 돈을 좀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레버리지, 일종의 빚이죠, 부채죠. 네. 네. 부채를 얻어서 작은 아파트 같은 걸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서울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빚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부채라는 게 의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의무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네. 이자를 내면서.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아무래도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빚을 갚으면서 돈을 모으는 효과와 그 다음에 자산이 자연스럽게 뿌는 효과가 네. 중첩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빚을 뭐 다 갚든 좀 못 갚든 간에 거기서 또 다른 집으로 예를 들어 갈아탈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청년들이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빠르다. 힘들지만 힘들지만 빠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네. 물론 이게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빚을 너무 무한하게 너무 많이 지는 거는 좀 쉽진 않다. 네. 그래서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을 더 증진시키는 좋은 어떠한 재직질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를 요즘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회계사님이시니까 그런 예. 거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감사 보고서도 쓰고 하면서 많이 예. 접하는 부분인데, 예. 혹시 주식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말은 없으신가? 이게 10억 자산을 주식이요? 모은다면 사실 주식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네네. 맞습니다. 저도 뭐 제 네. 업무 특성상 네. 가치 평가 업무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흐름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이게 뭐 되게 막 올라가는 네. 붕업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네. 침체되는 시기도 있죠. 그렇죠? 네네. 요 시기를 좀 잘 타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다 주식을 뭐 자신 있고 네.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시향을 가지고 어떠한 지수에다 투자하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현재 시장이 좀 빠져 있을 때 네. 탄다던가.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아니고 네네. 기본적인 코스피 지수, 아. 예, 전체 시장 네. 요걸 보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3천 넘게 갔다가 지금 2천 초반으로 빠져 있고 하는데 네. 지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이럴 때 사실은 뭐 투자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지금 상승 동력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네네. 이거는 약간 좀 뭐 제가 네. 말한다고 물론 따라하진 네. 않겠지만 네네. 약간 이제 아. 좀 네네. 거의 바닥을 친 건 아,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저도. 예.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신다고 본다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마 네. 좋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개초보 회계 시리즈를 했는데 네. 개초보 주식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예, 정말요? 이런 것들. 아,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컨텐츠를 구상을 하실 때 이제 회사 주식 이런 걸 좀 보면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아무래도
회계사라는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걸 분석을 하면서 했을 때 주가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걸 분석하면서 이제 주가도 예측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네.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거를 이용해야 네. 되는가에 대한 네, 네.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제 사례 가지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약간 거기는 이제 초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는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이를테면은 뭐 저평가된 주식은 과연 무엇인가라던가 네.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게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빠른 길이 집이 있다고 하셨고 이건 제가 질문드린 거긴 한데 어쨌든 주식도 방법이 물론 될 도움이 수 많이 되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네. 위험한 거는 주식은 사실은 좀 부동산보다는 네. 변동성이 좀 심해요. 등락이 심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멘탈이 막 흔들리고 네. 좌절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큰 포션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만약에 주식이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건데 떨어졌다고 했을 때 보통 망연자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자산을 열심히 모아놔서 뭐 적금도 네. 많이 하고 주택 청약도 들어놓고 했는데 예. 그걸 주식을 했다가 어느 정도 날렸다고 특히 이런 폭락장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쵸. 이런 분들한테 혹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불린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주식을 할 때 네. 하는 건 좋은데 네네. 너무나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네. 예, 왜냐면은 무리하신 분들이 망연자실하죠. 그렇죠. 아. 그게 무리하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의 한 몇 프로 정도가 무리한 거라고 이 보시나요? 정도는 네. 내가 뭐 한 반 정도 날려도 반. 그냥 뭐 내가 네네. 버틸 수 있다 하는 정도가 다 있을 겁니다. 네, 사람들. 네.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한 몇백이 50.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몇천이 금액으로 따지면 몇천이 네, 될 수도 네, 있고 네. 몇천이 된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몇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일단은 그 정도를 좀 일단은 한번 염두에 두는 게 좋고 네. 또 하나는 주식이 예를 들어 확 좀 빠졌다. 네.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요구라고 봐요. 이거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네.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 네. 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다리면서 그 주식을 더 사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더 살 수도 있지만 네. 더 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돈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용을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빠졌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회계사기 때문에 네. 최소한 망하지 않는 회사는 제가 볼 눈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빠졌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려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힘든 겁니다. 예를 네. 들어 지금 돈을 당장 빼야 된다던가 네네. 아니면 회사를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거덜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를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계가. 그래서 최소한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나의 체력이 된다는 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나중에 장이 좋아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본전이 오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회계사님이 말한 우량주라면요. 예, 예. 근데 그럴 때 만약 자기가 본전이 왔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서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네.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오를 수도 운전돼서- 있고 그런 거니까요. 예. 운전돼서 그냥 딱 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더 기다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때의 시장 상황이나 네, 그 기업을 동시에 봐야 되겠죠. 그런 눈이 있다면은 네, 본인이 판단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남의 말 듣고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면은 사실은 뭘 해도 네. 되게 좀 원망과 네. 남의 탓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한 내용 중에 1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 그리고 주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뭐 요즘 적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저는 사실은 그런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적금이든 이게 다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믹스하면은 안정감 내지는 유동성 이런 걸 좀 더 챙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이 없는데 그거를 뭐 언제 다 신경 쓰냐. 이럴 때는 사실은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의 그런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리스크를 좀 즐긴다 하면은 사실 적금 이런 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 쓸 돈만 있으면 되죠. 네. 그런데 본인 성향이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무리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를 네. 저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네. 뭘 하던 간에 본인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된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적금 이래저래 뭐 적금도 이제 뭐 좀 금리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 몇 개 선택해서 나눠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시중 제1금융권에다 눈 딱 물어놓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저축은행 좀 따져가지고 요즘에 금리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찾아서 몇 개를 나눠서 넣는다. 이것도 일종의 주식 투자보다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적금 이자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실 10억 이상의 어떤 자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복리를 계산해 본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상품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서 네. 말하는 이제 적금 같은 거, 저축은 사실은 약간의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네네네. 결국에는 저는 안정적인 10억의 자산을 갖기 위해서는 네.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서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토대가 돼서 여기에 레버리지, 부채를 붙여서 이제 사실은 자신만의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일단은 10억 가는 데는 가장 빠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더 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 영상을 되게 오래 찍었는데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또 예.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질문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이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갑자기 또 그런 질문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제 인생의 철학이랄까요? 네. 좌우명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네. 바꿔 얘기하면 뭐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간혹 보면은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하겠죠,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경험, 생각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먼저 가릴 줄 아는 안목을 키워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예, 예. 지금 회계사 하는 일이 어떻게 좀 만족이 되시고 있는지 해서 예. 그 질문을 여쭤보려고 마지막 컷을 그래요? 찍습니다.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만족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초반에 한 10년은 제가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을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알게 되면서 네. 사실은 회계사라는 틀에 갇히는 게 아니고 네,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하면서 네. 되게 만족을 느꼈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회계사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지 않고 내가 그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강의도 찍고 네, 강의도 실제로 다니고 네네.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네, 그냥 공간도 사무실을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커피숍에서든 그냥 공원에서든 심지어 집에서도 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되게 수입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네, 또 제가 되게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크게 변동이 없었던 이런 거 따지면은 정말 저는 야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고 점점 더 아마 나이 먹을수록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고정적이었던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수입도 있고 네네. 그다음 아플 때 잠깐 일을 좀 밀어놨다가 네. 회복하고 나서 또 메울 수 있는 이런 부분 그거에 이제 일종의 제가 시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업무를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될 텐데 뭐 예. 겹치는 업무들도 많을 거고 이게 사람이
일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질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질리지도 않고 이 일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도 그런 거 좀 싫어해요. 네. 계속 틀에 맡겨서 예. 똑같은 걸 하는 거. 근데 요 일이 비슷할 수 있는데 네. 매번 똑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 이를테면은 제가 학교했을 때는 2000년도 초반에는 네. 없었던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처럼 회계사 관련된 업무들도 다양성이 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업무의 확정성이나 다양성은 되게 좀 약간 끝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회계사의 그 만족도가 많이 낮은 편인데 예. 그래도 상당히 만족하신다는 거네요. 저는 뭐 네. 좋습니다. 아주. 예. 알겠습니다.